그 뉴스에 나오는 말 중에 비트코인이 폭락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런 때는 이제 우리가 비트코인이 뭔가 좀 알아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비트코인은 이제 2009년도 1월 달에 이렇게 서비스를 시작한 거예요. 이거는 이제 금융의 역사를 좀 알아야지 이게 왜 나왔나 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 2차 세계대전 이후로 그 미국의 달러가 이제 전 세계 기축통화 역할을 했어요.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유럽은 빚더미 위에 앉았어요. 승전국이든 패전국이든 뭐 전쟁에 이긴 자가 어디 있어요? 전부 다 패전이지. 영국이든 프랑스든 뭐 승전국이긴 해도 전부 다 빚더미에 올랐고, 독일이야 뭐 말할 것도 없고 전쟁 보상금까지 내야 되니까요. 그런데 그 유일하게 단 한 나라만 흑자를 기록했는데 그게 바로 미국이죠. 미국은 전쟁 물자를 미국에서 엄청나게 만들어서 유럽으로 전부 다 수출하고, 뭐 아시아까지도 다 수출하고, 물자 수출을 해서 그 전부터도 미국이 공업 강국으로 굉장히 성장했는데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그냥 초강대국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 전까지만 해도 영국 파운드화가 굉장히 이렇게 세계 기축통화까지는 아니더라도 주요 통화였는데, 그 이후로는 이제 자연스럽게 달러를 쓰게 됐고, 빚을 어떻게 갚기 어려운 이 쉽지 않은 유럽 국가들은 이제 미국의 달러화를 전 세계에 쓸 수 있는 그런 통화로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금태환제를 그때부터 시작한 거예요. 금을 우리가 얼마 주면 달러랑 바꿔주는 거, 금을 보유하고 있다가 주면 달러랑 바꿔주는 거, 달러와 이제 금하고 연동한 게 그때부터 시작이 됐고, 그 이후로 나중에 1970년 초에 닉슨 대통령이 이제 우리 이제 금태환제 안에 달러만 할 거야, 금 안 바꿔줘, 이렇게 하는 바람에 달러가 그때부터는 전 세계 기축통화가 됐어요. 그 이외에 다른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유럽 국가들, 강대국들은 그 달러 이외에 다른 대안을 찾지를 못했어요. 그러니 달러가 더욱더 강고하게 됐고, 더구나 미국이 달러를 전 세계 기축통화로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해요. 이제 오페크 국들, 산유국들이 뭉쳐있는 10여 개가 뭉쳐있는 게 오페크 회원국들인데,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오페크 회원들에게 그 석유를 결제를 할 때 달러로만 결제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했어요. 전 세계 모든 이들이 다 석유를 쓰는데 가서 원유 사오면 달러 주고 사오는 거야. 원화 가져가가지고 우리 1억 원 줄게요, 1억 원어치 기름 주세요 하면 안 줘. 달러 1억 달러 줄 테니까 기름 주세요. 그때 기름 주고 그러는 거지. 중국도 이제 중국 위안화 줄 테니까 기름 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달러로만 이제 결제를 계속 해왔어요. 그 외에 많은 노력을 통해서 미국은 달러가 이제 전 세계의 기축 통화로 쓰게 되도록 그 역할을 했죠. 그러기 위해서 이제 미국도 다른 노력들을 했는데 군사적 노력을 한 거예요. 세계 해양 경찰처럼 전 세계에 이렇게 잠수함과 미군 항공모함과 이지스함들을 보내면서 무역을 하는데 해적들을 없애고 소탕하고 그 원유국들을 지켜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기축 통화를 마련했죠. 그런데 이제 이 기축 통화의 권위가 이제 크게 흔들린 것이 여러 번 있었는데, 그 중에 최근래 2007년 8년도 모기지 사태로 인해서 2008년 리먼 브라더스가 망하면서, 야, 이거는 달러 패권을 가진 미국은 너무하다. 자기들끼리 돈을 막 펑펑 찍어내고 쓰더니 이런 경제 위기를 만들어내는구나.
여기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고 그의 일환으로 비트코인이 출현하게 된 거죠.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람인지 뭐 인물인지 이 사람은 아직도 사토시 나카모토는 누군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어요. 비트코인 하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이것을 개발한 사람, 이것을 업로드 시켜서 전 세계 사람들이 쓰게 한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른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다. 내가 사토시 나카모토야 라고 자기가 비트코인 만들었어. 이런 사람은 여러 번 나왔는데 아직 결정적으로 이 사람이다 라고 할 만한 증명된 사람은 아직 없다라고, 누구는 죽었다라고 그러고 누구는 나다라고 그러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토시 나카모토가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아니 이게 통화를 통화량을 쥐고 있는 절대 강자가 있으니 이거는 불합리하다. 이제 정말 이제 미국이 작년 올해도 그렇잖아요. 작년 올해 동안 미국이 한 7천조 원, 8천조 원 뭐 이렇게 거의 뭐 경단위에 돈을 풀어서 미국 국민들한테 수백만 원씩, 수천만 원씩 돈을 밀어주고 실업자들한테 실업수당들을 정말 수천만 원씩 주머니에다 꽂아줬단 말이에요. 이런 때는 나도 미국에 가서 살아야 되는데 미국 국민들은 그냥 돈 받잖아, 정부에서. 다른 나라는 그렇게 못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얼마 주긴 했어도 상업을 하는 이제 장사하는 분들한테, 자영업자들한테는 좀 더 주고 국민들한테는 몇십만 원 겨우 이렇게 주긴 했는데 이럴 수 있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도 더 주고 싶어도 더 줬다가는 이제 감당이 안 되니까 나중에 그 나라가 이제 디폴트가 될 수가 있으니까, IMF처럼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근데 미국은 그렇게 많은 돈을 풀어도 IMF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통화권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이거 정말 불평등하잖아. 자, 이런 것이 이제 2008년에 그것이 이제 버블로 터져서 세계적 경제 위기가 그때 온 거죠. 그걸로 인해서 이제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그런 분이 나타나가지고 비트코인을 만들었고, 그 원리는 뭐냐면, 그 이념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다 은행이다. 나도 은행이다. 너도 은행이다. 은행이 따로 이렇게 중앙은행이 존재하지 않고 개개인이 다 은행이다라는 그런 개념인 거예요. 이거는 이제 좀 전자식의 개념이 많이 필요한데 나도 잘 이해하지 잘 못하겠어요. 우리 서로 이렇게 비트코인을 주고받으면 그거를 이렇게 결제화해서 그것들을 문서 이렇게 해서 블록으로 만든다라고 그래요. 그거를. 그리고 이 사람 10분마다 한 번씩 계속 업데이트를 하게 되는데 그것이 서로 연결된다는데,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이라고 그래요. 블록이라는 것은 박스를 말하는 거고 체인은 연결이잖아요. 박스와 박스가 연결됐는데, 그래서 뭐 이것을 위조할 수도 없고 그리고 밝힐 수도 없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뭐 나도 잘 몰라. 그냥 이거는 위조할 수도 없고 밝힐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야말로 이제 공명정대한 그런 통화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그 처음에는 별 인기가 없었는데 2013년, 14년도부터 막 부각이 되더니 일반 민중들한테는 2016년 말부터 엄청난 인기를 끌기 시작했죠. 미리 이제 사 모았던 사람들은 대박이 난 거고 16년, 17년이 되면서 이제 이렇게 특히 대한민국에는 광풍이 불고 전 세계에 광풍이 불었어요. 우리는 이제 비트코인만 알고 있지만 비트코인 이외에 그 이후도 2009년 이후로 계속 꾸준하게 이런 그 블록체인 기술을 통한 코인들이 계속 개발을 됐어요. 이더리움도 있고 바이낸스도 있고 뭐 리플이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가장 이슈화된 도지코인이라는 것들도 있고, 이런 코인들이 수없이 개발돼서 웹상으로 이제 계속해서 거래되고 있는데, 이것이 그러면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이 사라질 것이냐? 아니면 정착을 할 것이냐? 이게 우리한테 중요한 게 아니겠어요, 그죠?
예,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폭등하면서 미국에서도 야, 이거는 통화라는 것은 신용을 바탕으로 하는 거거든요. 급격하게 통화가 가치가 상승하면 이거는 불안해서 우리가 공용으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쌀을 사는데 1년에 뭐 올 봄에는 5천 원에 한 대 샀는데 그 겨울 되니까 5만 원에 한 대 사면 이걸 이런 돈 가지고 우리가 쓸 수 있겠어요? 비트코인 같은 코인류가 지금 그러는 거예요. 막 다다다다 오르니까 이 통화는 너무 위험하다. 그래서 미국에도 재무부나 연준에서도 경고를 몇 번 줬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강성소라는 그 한국은행장, 금융위원장이 어젠가 그제 발표를 했어요. 자기 이렇게 이 비트코인 위험하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보장해 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한편으로는 세금은 또 걷겠다라고 한 거예요. 보장은 할 수 없는데 세금은 걷는데 야 이건 미술품하고 비슷한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미술품을 우리가 주고 거래를 하는데 이거를 국가에서 보장할 수는 없잖아. 그거를. 근데 미술품 거래하고 나면 세금은 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비트코인도 예, 비트코인을 비롯한 코인류도 야, 우리가 이거는 보장을 해줄 수는 없어. 하지만 거래하는데 거래세는 한 20% 내야 돼. 그렇게 이제 하면서 폭락했어요. 비트코인이 이제 2017년, 18년도, 19년도 최고가가 한 3천만 원 정도 한 코인에 그렇게까지 갔었는데 다시 쭉 내려서 300만 원대, 한 400만 원까지 이렇게 작년 이제 2019년 말 그렇게 떨어졌었거든요. 그래서 2020년부터 다시 쭉 오르기 시작해서 8천만 원까지 올랐어요. 말이 안 되죠, 그죠? 생각을 해보세요. 2017년, 18년 그때도 광풍이었는데 그때보다도 2배, 3배 더 오른 거예요. 그때보다. 그런데 최근 3일, 4일 동안에 5천만 원 밑으로까지 내려갔어요. 8천만 원을 넘었다는 것이 5천만 원, 8천만 원까지 올라간 것도, 야, 세상에 저런 무슨 절벽이 있나. 고공행진으로 두두두두 올라가더니 갑자기 쑥 내려가지고 5천만 원 밑으로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6천만 원 정도 다시 회복했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위험한 거잖아요. 이 코인이 미래에 우리 통화의 블록체인 기술이 앞으로 우리 살아가면서 4차 산업혁명의 중심이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결제 시스템에 또 아니면 거래 시스템에 지금도 이제 이렇게 가상화폐 같은 거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네이버나 뭐 이런 데 쓰면 돈을 입금시켜 놓은 상태에서 뭐 쓰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스타벅스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스타벅스 따로 이렇게 쓰는 결제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거기다 입금을 시켜놓고 계속 거기에 이제 그걸 가지고 쓰고 하는 이런 것부터 시작이 되는데 옛날 싸이월드 할 때 도토리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무슨 캐시 뭐 해가지고 여러분들 또 이렇게 한 게임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동양화 치고 막 그러면 거기에 이제 가상화폐 나오잖아. 그거 얼마 돈 넣고 이제 사이버머니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가상화폐인데 이거는 해킹이 너무 쉬운 거잖아요. 잘못 왔다가 내 것이 확 날아갈 수가 있으니까 그것이 발전돼서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암호화폐가 된 거고 이것은 특이한 방법으로 이렇게 이거를 우리가 돈 주고 살 수도 있지만 우리가 6천만 원을 주고 1비트코인을 사. 그럴 수도 있지만 그 방법 말고 채굴이라는 걸 동원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좋은 컴퓨터를 동원해서 2018년도 17년대 우리나라에 이렇게 뉴스만 열면 어디 공장에 무슨 뭐 이렇게 전력이 들어가가지고 컴퓨터를 엄청나게 설치를 해가지고 뭐 비트코인을 채굴한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도 채굴을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컴퓨터를 여러 대 동원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채굴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 채굴하면 그렇잖아. 이게 6천만 원이잖아. 하나 채굴하면.
옛날에 그 2017년, 18년에도 하나채굴 하면 2천만 원, 3천만 원 했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공장 같은 데를 만들어 가지고 컴퓨터를 막 설치해서 그걸 채굴을 했다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비트코인이 그 채굴할 수 있는 양이 한계가 있거든요. 2,100만 개로 한정이 돼 있어. 근데 하면 할수록 점점 채굴을 하기는 어렵고 비용은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채산성이 안 맞아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한 군데도 그거를 하는 데가 없어요. 그걸 하는 데는 중국 저기 신장 지역에 위구르 지역에 거기가 전기세가 싸다고 거기서는 아직도 채굴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1년에 한 900개 정도 채굴이 된다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쉽지는 않은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비트코인이 이렇게 쭉 발전했는데 비트코인을 세는 단위도 있어요. 이제 BTC에서 1비트 하면 지금 말한 대로 6천만 원. 이제 달러라면 5만 불이 넘는데요. 그렇게 해서도 계산을 하는데 사토시라는 걸로 계산을 해요. 그 1비트코인에 1억 분의 1을 하면 1사토시가 돼요. 그래서 1000사토시를 가지고 있다, 10,000사토시를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외에서는 그렇게 거래하고 그런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6천만 원 없어도 비트코인 살 수 있는 거예요. 1비트코인 살려고 6천만 원 그렇게 할 수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안 하고 1,000원 있어도 10,000원 있어도 10,000원어치 비트코인 주세요 그러면 14토시 뭐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죠. 코인은 이제 이렇게 하나당 뭐 3천만 원, 2천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되기도 하지만 그걸 잘라서 하기도 합니다. 그거 말고 이제 코인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을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위험하기도 해요. 많으니까. 나도 황룡사 해가지고 황룡사 코인 만들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블록체인 그 기술자들한테, 엔지니어들한테 우리 황룡사 코인 만들어주세요 하면 만들어줘요.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이 안 써서 그런 거지. 줄까요? 보상만 드릴까요? 그런 데가 있다고?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예, 지금 도지코인이 굉장히 유명한데, 도지코인이 이렇게 장난삼아 만들었거든요. IBM 개발자들이 이제, 이거 비트코인 너무 신기하네? 야, 이거 쟤들도 하는데 나도 해야겠다 해가지고, 미국 엔지니어들이, 야, 우리도 한번 만들자 해서 만들었는데, 이름이 도지야. 이게 도지가 뭐냐면 도구에 이자를 붙인 거예요. 도구인데 인터넷 이 강아지잖아. 일본의 시바견의 한때 유명한 그 귀여운 강아지 이렇게 그 얼굴들이 막 떠들고 막 그랬는데 그걸로 이제 코인 이름을 만든 거야. 이제 진짜 장난이지. 근데 그것이 작년부터 올해까지 세계에서 코인 성장률이 제일 높아요. 18,000% 성장했어. 180배 오른 거예요. 비트코인 오른 것도 아니야. 애들 장난 아니야. 도지코인은 다다다다 올랐는데 그것도 최근 4월 달에 그냥 몇 배나 수십 배 쫙 올랐어요. 그거는 이제 처음 시작할 때 보사님 말대로 사람들이 인터넷상에서 뭘 하고 그러면 서비스로 이거를 몇 개씩 준 거예요. 도지코인을. 그렇게 해서 이제 저변을 넓히기 시작했는데 그 이후로 이제 일론 머스크가 도지코인 좀 팬이에요. 나는 도지코인이 정말 마음에 든다라고 트위터를 시작하면서 도지코인을 달에다 올려놓겠다. 뭐 일론 머스크가 이제 스페이스 X에 가가지고 우주선을 이제 쏘는 사람이거든요. 그 회사 주인이니까 나는 도지코인을 달에다 갖다 놓겠다라고 하고 우리 아들을 위해서 아들이 작년인가 재작년 출산했거든요. 아들을 위해서 내가 비트코인을 그 도지코인을 샀다. 그러더니 우리 가족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채굴하기 위해서 도지코인을 채굴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샀다. 그런 식으로 하고 한번 우리 가자 해가지고 쏘아 올리는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그러더니 이제 그 도지코인이 쭉 올라갔어요. 자, 이거를 말씀드린 이유는 이렇게 이런 코인은
사기성이 굉장히 높을 수가 있어요. 높아요, 사기성이. 내가 황룡사 코인 만들어서 여러분들 제가 1000개씩 하나 다 나눠줄게요. 이거요, 좀 지나면, 이거 하나 1억 간다니까. 비트코인 봐봐요. 8천만 원이잖아요. 1억 간다니까요. 잘 갖고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제 거래가 이제 뭐 아는 사람들끼리 그러다 보면 이제 그걸 왜 공짜로 줘요, 스님? 돈 받아야죠. 그러면 이제 거래가 되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스님 저 코인 황룡사 코인 좀 주세요. 10,000원어치 주세요. 그다음에 1억 원어치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된다고요. 예, 그러다가 이제 내가 이렇게 많이 모았네 해서 이제 이거 갖고 가야지 하면서 이제 도망갈 수 있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도망가거나, 그게 이제 하나의 사례고, 또 한 사례는 뭐냐면 거래소를 열어요. 이제 거래할 수 있는 거래 기관을 여는 거지.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에 이렇게 빗썸이나 업비트나 이런 몇 개 이렇게 큰 이제 거래소가 있는데요. 개인이 거래소를 열어. 그래가지고 거래소를 운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사람들한테 여기서 비트코인 사, 저기서 이걸 사,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가짜로 만들어서, 아니면 진짜로 만들어도 거래소라는 거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 내가 거래소를 만들었는데, 내가 모든 암호를 다 가지고 있고 뭘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나중에 사기 행각으로 도망갈 수 있지. 그걸 다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 사람들이 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비트코인을 하더라도 지인을 통해서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유명한 이제 이렇게 큰 거래소, 대형 거래소에서 해야 되는 거고, 또 코인의 종류가 엄청나게 많아서 수천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수천 가지 종류 중에 거의 대부분 나중에는 소멸될 코인들이기가 쉬워요.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이렇게 세계 여러 나라의 돈들이 있어도 쓰는 건 달러 이거밖에 없잖아. 그런 것처럼 나중에 지금은 코인들이 엄청나게 많지만 나중에 살아남는 것은 몇 개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 코인을 하더라도 친구가 얘기를 하면 사기성이 짙은 그런 걸 얘기한다고요. 이제 도지코인 좀 해봐. 이거 이만큼 올렸는데. 그래도 도지코인 유명하기라도 하지. 근데 잘 모르는 이렇게 바른손에서 보라코인이라는 걸 만들었거든요. 보라코인 좀 해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나중에 바른손이 망하면 어떡하는데? 뭐 이렇게 되는 거 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코인은 사기 당하기 굉장히 사기치기 좋은 아이템이다. 그래서 2017년, 18년도에 그렇게 해서 사기 당한 사람이 많은데요. 아직도 이렇게 그런 것이 사기로 될 수가 있고 앞으로도 그럴 수 있는 겁니다. 뭐 며칠 만에 가격이 푹 떨어져 가지고 반절만큼 떨어졌어요. 반절만치.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모든 코인들 반절만치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하고 있는데요. 제가 좀 일찍 알았으면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지금 이 코인 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 하세요. 이렇게 할 텐데, 저도 소식이 느려요. 나도 소식이 엄청 느려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딱 얘기할 때가 됐다면 벌써 이거는 꼭지를 찍은 거다. 나도 소식이 느려가지고. 그래서 혹시라도 스님 저도 관심 있는데 좀 해보면 안 될까요? 저는 반대하진 않아요. 그러나 10만 원어치만 해라. 10만 원어치. 10만, 더 이상 넣지 말고 10만 원어치만 해가지고 비트코인 하나 사고, 하나는 못 사지. 10,000원어치 사고, 10,000원어치도 살 수가 있거든요. 이더리움도 10,000원어치 사고, 리플도 10,000원어치 사고, 이렇게 그 10,000원어치, 도지도 재밌으니까 도지도 10,000원어치 사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한번 이제 보고만 있으면 그것만 해도 공부가 많이 돼요. 그것만 해도. 근데 원래 금융이라는 거는 마음 조절을 잘하는 자가 승리하게 돼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10만 원어치만 하세요라고 하지만 잘못하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이렇게 스님 나빠요라는 그 원망을 듣기가 딱 좋은 게,
이게 중독성이 있어가지고 처음에는 5만 원어치 했는데 나중에 5천만 원이 된다. 나중에는 대출 받아가지고 넣고 그런다니까요. 젊은 애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폭삭 망한 젊은 애들이 많아요. 예, 그러나 우리는 이제 마음 공부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이제 중독성이 강한 것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그걸 하지 말고 이렇게 공부하려고 하는 거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대를 앞서가진 못해도 시대를 따라가서 이게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부하려고 5만 원, 10만 원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저는 적극 권장하고 그렇게 하길 바랍니다. 그래도 공부를 해야지. 오늘은 이제 수의 공덕품하고 그만하고 일어날까요? 공부해야죠. 수의 공덕품하고 상불경. 그래 우리 스님들 기다리게 할 수 없지. 아니 나이 공부하려고 했는데 오늘은 이제 찹쌀떡을 아주 맛있게 만들었거든요. 저기에 꽃감이 막 들었어요. 그러니까 찹쌀떡 이렇게 2개씩 가져가도 되겠네 보니까. 맛있게 드세요. 성불하세요.